여전히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다리 근육을 단련했고 점심 무렵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었다. 그러나 혼자 집에 돌아오면 허전함이 몰려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전화벨조차 좀처럼 울리지 않았다.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하루가 바쁘고 며느리 지연도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손주 다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종일 맡겨지는 일은 줄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엄마, 이번 주는 우리가 바빠서 다연이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급했다. 정수는 흔쾌히 그럼 걱정 마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나 없으면 애도 못 키우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연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 차 안에서 정수는 손주에게 물었다. 다연아, 학교는 재미있니? 응,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 숙제는 해야지. 할머니가 어릴 땐 촛불 켜놓고 공부했단다. 다연이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조금 서운했지만 정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식탁, 민수와 지연이 퇴근 후 모처럼 함께 앉았다. 정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연이가 숙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을 꺼냈다. 민수야, 애가 요즘 너무 지쳐 보이더라. 학원 좀 줄이는 게 어떻겠니? 그러자 며느리 지연이 먼저 반박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남들 다 보내는데 우리만 안 보내면 뒤처져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애가 힘들다는데 어린 게 무슨 죄니?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냐?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져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순간 억울함이 치밀었다. 내가 애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너도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민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정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가워진 국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정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과거가 떠올랐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시절. 그녀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던 날 흘린 눈물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구세대 취급하며 말한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며칠 후 정수는 다연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다 놀이터에 들렀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애들은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러나 다연이는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다. 다연아,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지 않니? 할머니, 나 숙제해야 해서 친구들이랑 못 놀아. 스마트폰으로 숙제하는 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자기 세대에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민수야, 내가 요즘은 잘 모르겠다. 애가 스마트폰으로 숙제를 한다니 이게 맞는 거냐?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게 시대예요. 이제는 교과서도 온라인으로 보기도 해요. 정수는 다시 벽을 느꼈다.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듯했다. 밤이 깊어가자 정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말은 벽에 부딪히는 걸까? 내가 몰라서 시대에 뒤처져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 애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정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카톡방에 아들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 앞으로는 다연이 교육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정수는 알았다. 이제 자신과 자식 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느꼈다.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가족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수는 아들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탁에 앉으면 자꾸만 그날의 차가운 분위기가 떠올랐다. 교육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달라던 민수의 짧은 메시지는 아직도 휴대폰 화면 속에 남아 있었다. 삭제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차마 눌리지 않았다. 어느 날 다연이가 학교를 마치고 정순의 집으로 왔다. 책가방을 던져놓자마자 소파에 드러눕는 손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연아, 피곤하니? 응, 숙제가 너무 많아. 근데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세대 차이란 게 뭐야? 정수는 순간 멍해졌다. 세대 차이. 응. 사회 시간에 배웠어. 나이 든 세대랑 젊은 세대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고. 다연은 교과서에서 읽은 듯한 말투로 이어갔다. 근데 왜 다르면 안 돼? 그냥 다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른들은 왜 싸워?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다. 다연은 소파에 앉아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옛날에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켰어? 정수는 잠시 웃었다. 우린 그냥 학교 끝나고 들로 나가 뛰어놀다가 밤에야 책 좀 봤지. 학원 같은 건 생각도 못 했단다. 근데 아빠는 왜 나한테 학원을 많이 다니라고 해? 아빠 세대는 경쟁이 심했거든.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말했다. 그럼 할머니랑 아빠가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네. 근데 왜 맨날 싸워? 정수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다. 손주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어른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던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앉아 다연이의 질문을 곱씹었다. 다르면 되는 거지 왜 싸우냐? 이 단순한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릴까? 돌아보면 자신도 어릴 적 부모와 자주 부딪혔다. 자신이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며 반대했었다. 그때 정수는 왜 내 세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냐며 속으로 분노했다. 결국 몰래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부모와의 갈등은 오래 남았다. 나도 겪었던 건데 왜 잊고 살았을까? 정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의 민수와 지연이 자신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뒤 주말, 민수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또다시 교육 이야기가 나왔다. 지연이 다연의 성적표를 꺼내놓고 말했다. 이번에 영어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나 더 알아보려 해요. 정수는 입을 열려다 잠시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애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며 곧장 반대했을 것이다. 그때 다연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 있어. 우리 사회 선생님이 세대 차이 이야기를 했거든. 모두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세대 차이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래.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래.
근데 어른들은 왜 자꾸 맞다 틀리다 하면서 싸워?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다. 정수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와 지연도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수는 다연과 함께 베란다에 앉았다. 다연아, 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구나. 다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렇지? 다르면 재밌는 거잖아. 서로 배울 수도 있고.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의 단순한 말이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아온 고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내 글을 적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자. 다름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 세대 차이는 벽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리를 놓을 기회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정수는 처음으로 벽 너머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꼈다. 명절 아침 정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손끝은 바빴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차분했다. 지난번 손주의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세대 차이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정수는 그 단순한 한마디 덕분에 지난 몇 주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 며느리에게 던졌던 날선, 비난이 떠오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애들을 힘들게 했구나. 그 깨달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손주 다연이가 하나둘 도착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떡국과 정갈한 명절 음식이 차려졌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며 긴장이 감돌았겠지만 오늘은 정순이 마음을 달리 먹고 있었다. 자, 어서 먹자꾸나.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야지. 정수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다연이도 즐겁게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 중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다연이 영어학원 문제 때문에요. 이번에 주말반을 추가할까 고민 중이에요. 민수도 곁에서 거들며 말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조금 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예전 같았으면 곧장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야? 민수와 지연은 잠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다. 정순이 예전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견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조금 안도한 듯 말을 이었다. 엄마, 우리 때는 늦게 시작해도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찍 시작해야 경쟁력이 생겨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연도 덧붙였다. 저도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면 나중에 다연이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 걱정도 이해한다.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했구나. 미안하다. 순간 식탁 위에 고요가 흘렀다. 민수와 지연은 뜻밖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늘 고집스럽던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이해한다고 말해주니 마음이 풀렸다. 다연이도 그 대화를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근데 난 놀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 공부도 하고 싶지만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제일 좋아. 정수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맞다. 우리 다연이가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야지. 그게 진짜 교육 아니겠니? 민수와 지연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온 가족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수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세대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리일 수도 있더구나. 내가 먼저 물어보고 너희가 답해주고 그 다리 위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그동안 엄마 말씀이 잔소리처럼만 들렸어요. 근데 사실은 걱정이었단 걸 알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좀 더 들어주자고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저도 어머니한테 상처되는 말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희도 어머니 의견을 더 존중할게요. 정수는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래, 우리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가족이잖니. 다름 속에서 배우고 존중하면서 함께 가자꾸나.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부드러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세대 차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는 다리를 놓는다. 정답은 없지만 열린 마음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묶어준다.